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등식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부등식,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등호라는 게 이렇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요 네 가지를 써서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가 2보다 크다, 그쵸? 크다 이렇게 쓰는 거. x가 3보다 이렇게 작다. x 빼기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3 빼기 2x는 6 빼기 4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좌변, 우변, 양변이 있네요. 좌변은 이 우리가 부등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양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등식의 표현. A가 B보다 크다 또는 B는 A보다 작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B보다 컸을 때를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이 말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 A는 B 초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작다 또는 B는 A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 표현은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랑 A는 B 이상이다. 이 크거나 같다란 말하고 이상이란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또한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 이하이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여기 설명 보면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것 또는 이거란 뜻이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것 또는 이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은 모두 고르면 얘는 등호만 있죠? 이거는 등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등호를 쓴 게 부등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A에 관한 1차 식이라고 하고요. 4번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맞겠죠? 5번도 Y에 관한 1차 식이 돼야 되겠네요. 다음 중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x의 4배에서 7을 뺀 수는 9보다 작다. 그럼 x의 4배에서 7을 뺀 수는 9보다 작다.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한 개 600원 하는 과자 X개의 가격은 4,500원 이하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 닭 X마리와 개 Y마리의 전체 다리수는 55개보다 많다. 닭은 다리수가 2개죠. 그리고 개는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네 번째, X에서 4를 뺀 수의 세배는 17보다 작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작지 않다란 말하고 같은 말이 크거나 같다야 되죠. 근데 여기 같다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5번, X의 3배에서 6을 더한 수는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부등식의 해란 무엇인가? 부등식의 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를 모두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가 7보다 작은 거는요. x가 3일 때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면 5죠. 5는 7보다 작죠. 그래서 만족을 하는데 x가 7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9죠. 9는 7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예제 볼까요? x의 값이 이것일 때 부등식 이거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0부터 차례로 이렇게 하나씩 넣으라는 얘기죠. 0을 넣어주면 2는 5보다 작다. 1을 넣어주면 4는 또 5보다 작다. 만족하네요. 2를 넣어주면 만족하지 않고 3을 넣었을 때도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해는 0하고 1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수 전체,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수는 유리수 전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식 이거의 해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x는 x끼리 우리가 보통 넘겨서 풀어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보기 하나씩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여기가 4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된다. 그래서 되는 게 1번, 2번 이렇게 되겠고 3번부터 대입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1, 2번이다. 그리고 부등식은 어떠한 성질을 가질까 한번 읽어볼게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3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같은 숫자 1을 더했어요. 1을 더했습니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같은 숫자를 뺐습니다.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랑 3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5를 곱했어요. 여기다가도 5를 곱했어요.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가 2로 나눴어요. 3이 있는데 2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도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양수로 곱했을 때는 아니면 양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예요. 헌데 이 세 번째 별표를 쳐놓을게요.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2가 있고 3이 있었죠?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네요. 그래서 우리가 음수로 우리가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구나. 설명, 위의 부등식의 성질은 이거 대신에 이것일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럴 때도 다 성립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수직선을 이용한 부등식 성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4랑 6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양변에 2를 더했어요. 아니면 2를 뺐어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2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가 않았죠. 크기가 이 순서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갔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대로다. 헌데 음수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보다 더 6이 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이쪽보다 더 크죠. 똑같이 나누었을 때도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이 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양수로 곱하는 거랑 양수로 나눈 것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비교를 하자.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고 부등식은 이 부등호 4가지를 이용해서 나타난 식이고요. 같은 점은 이항을 해서 좌변과 우변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거고 다른 점은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눌 때 등식은 성립하지만 부등식은 어떻게 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점.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네모안의 부등호의 방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A는 B보다 작네요. 그쵸? 그러면 같은 수를 더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같은 수를 빼도 바뀌지 않고요. 양수를 곱해도 바뀌지가 않고 양수로 나누어도 바뀌지가 않고요. 음수일 때가 바뀌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이것일 때 알맞는 부등호를 써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3과 여기 3을 우리가 없앨게요. 빼도 상관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a와 b의 관계를 볼게요. a와 b.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씩 빼도 어떻게 합니까?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거기다가 우리가 5씩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걸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A보다 B가 이렇게 컸는데요. 음수를 곱하니까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바뀐 거에서 5씩 더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만 안 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있는 쪽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A, B에 관련된 이쪽 앞에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그 상태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2분의 1을 더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원래의 부호를 보고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결하자. 이랬을 때 이렇게 숫자부터 하는 게 아니라 A 앞에 있는 녀석부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들을 넣어서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이었을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있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딸린 이런 애들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A 앞에 있는 얘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2배부터 합니다. 2배를 해주면 양수로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을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7, 2a 빼기 3, 8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쓸게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를 한다. 더하기를 하면 빼기 3, 더하기 1, 얘도 더하기 1.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앞에 있는 녀석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한 다음에 뒤에 있는 딸린 녀석을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등식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부등호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좌변, 우변, 양변에 대해서 그리고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봤죠? 해라는 건 만족하게 되는 것, 즉 참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 얘기했다.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은 어떤 걸 가질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음수일 때를 좀 조심하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등식과 부등식의 성질을 그래서 비교를 해봤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부등호의 방향에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